네, 전자수학 오늘 13번째 시간 시작하겠어요. 어나운스먼트는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제가 문자로 알려드렸듯이 홈워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듀예요. 오늘 진도를 열심히 나가야지 여기 있는 문제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중간고사는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PLMS 상에서 응시를 하면 되는데 당연히 강의 이 줌 링크로는 들어와야 되고요. 카메라가 여러분 손과 모니터를 다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픈 에브리띵이지만 뭐 휴먼이든 머신이든 인터랙션 하면서 할 수는 없다. 거 잊지 마시고요. 커버하는 것은 다음 주 월요일 수업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 클래스 미팅 12번째는 퀴즈 끝나고 11번째를 리뷰하다가 그냥 리뷰만 거의 하다 끝났는데요. 핵심은 우리가 이니퀄리티들, 부등식들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그런데 특히 이 모멘츠, first order, second order, 그다음에 오늘 배울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과 관련된 이니퀄리티를 배웠는데요. 처음 배운 게 마르코프 이니퀄리티 또는 마르코비안 이니퀄리티, 그다음에 체비체프의 이니퀄리티 또는 더 체비체프 이니퀄리티, 그다음에 천오프의 이니퀄리티, 그다음에 젠슨스 이니퀄리티 이렇게 네 개의 이니퀄리티가 매우 중요하고 이것 말고도 그 확률, 그다음에 모멘트 관련된 이니퀄리티는 뭐 무수히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다 배울 수도 없고 이 네 개 정도, 사실 세 개죠. 처음에 세 개 정도만 보고 나면 이니퀄리티들이 어떤 식으로 디라이브 되고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갖는구나. 이 임플리케이션이 항상 중요해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그리고 제가 그랬듯이 뭐 문제 풀어보고 답만 맞으면 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바둑에서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복기가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이 임플리케이션이 무엇이냐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니퀄리티들은 하나같이 이퀄리티 컨디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이퀄리티가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항상 노력해야 돼요.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이니퀄리티 그러면 뭐라고요? 언제 그러면 이퀄리티가 성립하지? 이렇게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리스틱 펑션과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라는 이 모멘트와 관련된 두 개의 함수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요까지가 한 덩어리라면 요 밑에가 뭐였죠? 이 챕터의 제목이 Transformation of one random variable이었는데 정말로 말 그대로 디터미니스틱 펑션으로 입력에 랜덤 베리어블을 가해서 출력해서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을 얻는 것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컴퓨터 제너레이션 오브 원 랜덤 베리어블을 배우게 되겠어요. 자, 마코프 이니퀄리티에 대해서 먼저 복습을 할 겸 아니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마르코프 이니퀄리티의 가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넌 네거티브 랜덤 베리어블인데 넌 네거티브 랜덤 베리어블은 여러분이 히스토그램을 떠올린다면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x가 0 이상인 리얼라이제이션이 될 확률이 1이라는 거예요. 이게 넌 네거티브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예요. 자,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비주얼라이즈를 많이 해보라고 하잖아요. 기억해둬야 될 그림이 뭐라고요? 이쪽을 x라고 잡고 여기다가 u of x 마이너스 어떤 뭐 a 이런 유닛 스텝 펑션인데 온셋되는 지점이 a인 a 값은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지만 넌 네거티브라고 했으니까 뭐 양수인 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우리는 right continuous 유닛 스텝을 이 과목에서 생각하니까 펑션 자체는 이렇게 되는데 특히 음수 부분을 그려 넣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높이는 1이고 맞습니까? 자, 이런 모양이 되는 유닛 스텝 펑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유닛 스텝 펑션과 관련해서 또 나오는 게 네, a, 1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a, 1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얘는 a분의 x겠죠. 왜냐하면 a에서 1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먼저 이 두 개의 디터미니스틱 펑션의 그래프로부터 우리가 이니퀄리티를 하나 얻어요. 어떻게 되죠? 그런데 x가 non 네거티브인 부분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if 어떻게 돼요? x non 네거티브 then 어떻게 되죠? 이 두 함수가 u of x minus a와 a분의 x의 관계식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서는 만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죠. x분의 a가 u of x minus a 이상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니퀄리티 할 때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파블로프의 누들링 도그라고 하죠. 네.
침이 나와야 되는데 그 침이 뭐죠? 예, 이퀄리티 체크하는 거죠. 언제 이퀄리티가 성립합니까? 이 범위 내에서. Where the equality holds if and only if x equal 0 or x equal a죠. 맞습니까? 참고로 우리가 여기서 CCDF가 정확하게 얻어지지 않거든요. CCDF로 하려면 저기서 뭐 부등식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야 돼요. Left continuous 유닛 스텝으로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요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사실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두 개의 펑션이 있는데 맞아요? 봐요. 여기서 x가 나와요. 랜덤 베리블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두 개의 펑션을 달아요. 하나는 뭐냐면 a분의 x라는 거고요. 하나는 u of x 마이너스 a예요. 자, 그러면 공통된 x가 들어가면 리얼라이즈 되면 이 부등식에 의해서 x가 넌 네거티브면 항상 어떻게 되죠? 사실 이게 순서가 제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피블즈 교수님이었다면 섹션 3, 4를 먼저 썼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a가 less than or equal to a분의 x1 확률이 1이죠. 왜냐하면 bx0 equal 1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리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도 이게 성립하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expectation을 취하는 거예요. expectation을. 또는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 식에다가 양변에 x의 pdf를 곱해요. 요거는 그러면 지울게요. 이건 아직 안 배운 거니까. 양변에 pdf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u of x minus a의 pdf of x dx 인티그레이션 0에서 무한대죠. less than or equal to a분의 x density of x dx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의가 뭐예요? 지난번에 fundamental theorem of expectation에서 본 것처럼 무언가 곱하기 pdf면 x에 이 무언가에서 요 x가 어디 있나 보고요. 아, u of x minus a의 expectation으로 바꾸면 되겠구나. 그다음에 여기서는 요게 확률이니까 아, a분의 x로 한 다음에 expectation으로 바꾸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왼쪽은 뭐 사실 인디케이터 펑션으로 봐도 되죠. expectation of 한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 a 이렇게 봐도 되고요. 잘못 설명했네요. 그렇죠? a 플러스 무한대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x. 여기는 a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죠. 리니어리티에 의해서.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요게 probability of the event x greater than or equal to a죠. 여기는 a분의 expectation of x. 여기서 기왕 x, a가 다 나왔으니까 여기는 x로 바꿔도 되죠. 맞습니까? for all x non-negative.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때요? 여기서 이게 CCDF 비슷한 거죠. CCDF가 되려면 이게 등호가 없어야 되니까 그건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래서 결국 말하는 게 뭐냐면 어떻다고요? 네, 민이 존재하는 non-negative 랜덤 베리어블이면 어떻다고요? CCDF 비스무리한 이 녀석을 x분의 1 곱하기 어떤 컨스탄트로 어퍼 바운딩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CCDF 같은 녀석이 요 안에 들어가야 되죠. 네, 이게 임플리케이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잠시만요. 조금 작게 할게요. 글씨를 써보니까 너무 커져가지고. 네, 동일한 방법으로 이 체비체프 이니퀄리티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체비체프 이니퀄리티를 여기다가 써볼게요. 패럴렐하게. 자, 그러면 첫 번째 라인에 해당하는 건 뭐죠? 네, 없죠. x는 그냥 어때요? 여기서는 이 x가 exist 해야 되죠. 그렇죠? 여기서는 뭐죠? x는 뭐 그냥 리얼 랜덤 베리어블이면 되고요. 물론 우리 가정이 뭐냐면 포인트 매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expectation of x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variance of x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x는 뺄게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될 때 제일 왼쪽에 해당하는 이 그림은 이제 뭐가 돼야 되죠? 네, 우리가 이렇게 했죠. 뮤에서요. 여기서 어떤 시그마의 뭐 k배 뭐 이렇게 잡는 거죠. k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잡을까요? 엡실론으로 잡을까요? 네, 여기서 엡실론으로 잡아도 되죠. 플러스 엡실론, 마이너스 엡실론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piecewise constant 펑션을 찾아요. 높이는 1이고 뮤 빼기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으면 1이고요. 뮤 플러스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이고 나머지는 0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뭘 그려놨죠? 여기서는 보세요. 여기서는 리니어 펑션을 그려놔서 인버스 리니어한 바운드를 얻었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포물선 쿼드레틱 펑션을 그린 다음에 쿼드레틱 분의 1 인버스 쿼드레틱으로 되는 어퍼 바운드를 얻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죠? 펑션을 x에 대한 함수로 보면 x 마이너스 뮤의 x 마이너스 뮤의 어떻게 할까요? 잠시만요. 그냥 이렇게 써보면 되나요? 그러면 엡실론을 넣으면 여기 엡실론인가요? 이렇게 이런 함수를 2차 함수를 생각해요. 그러면 뮤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넣으면 1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운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함수를 예를 들어서 이쪽 함수와 이쪽 함수를 생각하면 여기서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함수를 쓰기가 좀 곤란한데 g라고 할까요? g of x라고 합시다. 얘를 g of x. g of x는 또 less than or equal to 엡실론 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고요. 그러면 또 where the equality holds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if and only if 어떻게 돼요? 여기서 딱 보면 알겠지만 0에서 만나죠. 맞아요? 그래서 x equal 0 or 어떻게 되죠? x equal mu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양변에 넌 네거티브 보세요. 얘도 넌 네거티브고요. 맞아요? 전부 넌 네거티브잖아요. 지금 넌 네거티브 함수니까 양변에다가 넌 네거티브인 PDF를 곱하고 적분을 하면 expectation of g인데 얘는 또 어떻게 돼요? 얘는 또 확률이 되죠. probability of 한 다음에 얘는 x 마이너스 뮤가 엡실론보다 클 확률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오른쪽은 어떻게 됩니까? expectation of 한 다음에 엡실론 제곱분의 variance of x가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엡실론을 뭐 k 시그마로 바꾼다면 이번엔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뮤에 이렇게 되죠. k 시그마 한 다음에 k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시그마가 variance of x 스퀘어 루트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번에는 양쪽 테일 프로바빌리티죠. 그렇죠? 센터로부터 어떤 엡실론만큼 떨어진 테일이 어때요? 그 확률이 k 제곱분의 1로 바운딩 된다는 것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촌오프 이니퀄리티는 어떻게 되느냐? 촌오프 이니퀄리티도 여기다가 하면요. 자, 촌오프 이니퀄리티도 특별히 뭐 없는데 촌오프 이니퀄리티는 오늘 배울 요 M, 그래서 이게 Moment Generating Function of Random Variable X, Evaluated at New인데 이건 간단하게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렇게 정의돼요. e to the new x. 그래서 new는 뭐 책마다 좀 다른데 그냥 리얼 넘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죠? 만약에 PDF가 존재한다면 new x 이렇게 바꾸고요. 참고로 여기 대문자 x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소문자로 바꾸는 거 이런 걸 여러분이 잘 못하면 이 수업을 들은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꼼꼼하게 이런 거 잘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density of x dx인데 딱 보면 알겠지만 이 적분은 반드시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어떤 특정 new에서는 존재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new에서는 존재한다고 합시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그림을 그려야죠. 이번에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그 마르코프 이니퀄리티에서와 또 마찬가지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right continuous고 어떤 뭐 A라는 지점에서 여기 A예요. 여기서는 0이고. 그런데 딱 느낌이 오겠지만 여기 익스포넨셜이잖아요.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리니어로 어퍼바운드 했을 때는 인버스 리니어고
쿼드레틱으로 바운드했을 때는 인버스 쿼드레틱이니까 이건 익스포넨셜로 했으니까 인버스 익스포넨셜 뭐 이렇게 될 거라고요. 자 봅시다. 여기서 e to the new의 x-a라는 익스포넨셜 함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a 값이 양수든 음수든 간에 얘는 new가 new를 양수로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new를 양수로 잡읍시다. new는 양수. 사실 0이면 어떻게 돼요? e to the 제로는 1이죠. 그럼 또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0도 포함합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근데 그러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냥 양수로만 잡을게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u of x-a는 less than or equal to e to the new x-a. 어떻게 돼요? for all x죠. 그다음에 new가 양수면. 맞습니까? 이제 또 density를 곱하고요. 적분을 하면 왼쪽은 아까 봤듯이 tail probability가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expectation of e to the new, 여기서 주의할 게 뭐죠? 대문자 x로 바꿔야죠. a 이렇게 되고요. 전개를 풀어내면 지수는 곱으로 되니까 e new x e to the minus new a 이렇게 되죠. 그래서 뽑아내면 여기 상수니까 리니어리티에서 e to the minus new a expectation of e to the new x인데 뭐라 그랬어요? 이게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m x new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얘를 x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 뭐냐면 x의 함수로 보면 얘가 ccdf 비스무리한 거잖아요. 얘가 이번에는 exponential function of x로 바운딩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잘 이용하면 q 펑션의 굉장히 좋은 closed form upper bound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젠슨스 이니퀄리티는 좀 달라요. 얘는 컨벡스 펑션의 프로퍼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서 좀 복잡한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 이런 식 기억나요? variance over random variable x를 x의 first order moment와 second order moment 둘 다 non-central로 어떻게 나타내죠? 참고로 variance는 어떻게 보면 second order central moment죠. 맞습니까? 이거를 first and second order non-central moment로 어떻게 나타내요?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second order non-central moment 마이너스 first order non-central moment의 제곱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죠. 고등학교 때도 워낙 자주 나오던 거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요걸 보면 알겠지만 요거는 non-negative quantity죠. 그러니까 expectation에도 항상 non-negative거든요. 따라서 요것과 요것을 묶으면 어떻게 돼요? expectation of x의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곱이 어떻게 됩니까? greater than or equal to expectation of x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g를요. g of x를 x 제곱으로 놔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딱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베리언스와 두 개의 non-central moment, first and second non-central moment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게 이 젠슨스 이니퀄리티의 잠깐만, 젠슨이 SON이었나요? 갑자기 EN이었던 것 같은데. 네, 한번 찾아볼게요. 젠슨스 이니퀄리티의 심플리스트 케이스예요. 근데 이건 말고도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 G가 2차식이라서 이렇게 생겼고 이게 컨벡스거든요. 사실 모든 컨벡스 G에 대해서 성립해요. 그 다음에 if and only if 컨디션을 알고 싶잖아요. if and only if는 여기서는 어때요? 제곱일 때는 어떻게 되죠? 제곱일 때는 자, 요게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보세요. 요게 같다는 얘기는 베리언스가 0이란 얘기죠. 베리언스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베리언스가 0이려면 이게 0이어야죠, 항상. 그러니까 x가 다 평균이랑 똑같아야죠. 엄밀히 얘기하면 확률적으로 with probability 1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컨벡스 펑션일 때도 제 이퀄리티는 확률적으로
x가 평균과 같을 때만 생겨요. 요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expectation이라는 것도 오퍼레이터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G라는 것도 오퍼레이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터가 연속으로 돼 있는데 이것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expectation이라는 오퍼레이터와 G라는 오퍼레이터의 순서를 바꾸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비교하자는 거죠. 그래서 expectation of a function of random variable과 function of the expectation of random variable. 왜냐하면 얘는 x파니까. 그때 G가 convex 펑션이면 어떻다는 것을 젠슨스 이니퀄리티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하자면 어때요? 요 익스포넨셜에서 만약 여기만 있으면 요 값이 요게 나오는데 여기서 편의상 똑같이 양쪽으로 시메트릭한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걸 생각하면 히스토그램과 어때요? 요 위에 있는 값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어때요? 이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항상 보면 여러분이 히스토그램 아이디어를 잘 생각하시면 많은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니퀄리티들은 끝났고요. 이제 섹션 3.3을 보겠어요. 이미 봤듯이 이제 이 모멘트와 관련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에는 익스펙테이션을 포함해서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캐릭터리스틱 펑션, 하나는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인데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먼저 봅시다. 우리가 봤으니까. 그래서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은 지금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뉴는 양수로 합시다. 양수로. 네, 이게 지금 좀 애매한데. 예. 캐릭터리스틱 펑션 자체는 사실 문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턴오프 바운딩 할 때는 뉴는 양수인데 여기서는 뭐 문제 없이 그냥 정의는 합시다. 일단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뭐 인티그랄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값 곱하기 확률 밀도 dx. 항상 뭐예요? 여러분이 여기 들어있는 녀석 중에서 어느 것을 내가 가지고 펀더멘탈 디어렘을 적용할 것이냐를 봐요. 그럼 x에 대해서. 그럼 x를 로어 케이스 x로 바꿔요. 그리고 그 녀석의 pdf를 써야죠. 이걸 잊지 마세요. 다시 말하지만 이걸 잘 못하면 여러분이 이 과목에서 충분한 연습이 부족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노테이션을 인티그랄로 바꿀 줄 알아야 돼. 이게 대문자로 남아있으면 심각해요. 물론 제가 만든 노트에서 남아있다면 그건 타이포예요. 네. 자, 그런데 말했지만 이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은 모든 뉴에 대해서 리얼 뉴에 대해서 존재 안 할 수 있어요. 모든 어떤 리얼 뉴에 대해서 존재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뉴에 대해서 존재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존재하면 유니크하지만 존재성이 개런티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은 존재성이 개런티 되진 않아요. 그런데 존재하면 상당히 유용해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new의 함수로 보고요. new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물론 이제 미분을 할 때 expectation도 인티그랄이니까 미분과 적분의 순서를 막 바꾸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바꿀 수 있을 때도 있죠. 그래서 바꿀 수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를 new에 대해서 n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new가 인발브 된 거는 요거밖에 없잖아요. 익스포넨셜 펑션을 엑스포넌트에 있는 베리어블로 미분하면 그냥 앞에 있는 게 계속 튀어나오죠. 그래서 얘를 new에 대해서 n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new의 n승에 이렇게 쓸까요?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봅시다. 간단하게. 이게 가능하냐는 약간 의문이지만 된다고 하면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expectation of new의 n승에 맞나요? 아니죠. x의 n승이죠. 죄송합니다. x의 n승에 e to the new x인데 그렇죠? new에 대해서 미분했는데 x의 n승에 e to the new x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nth 오더 센트럴 모멘트가 나와요? 얘가 1이면 되죠. 따라서 new에 1을 넣어요. 그게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x의 n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펑션 캐피탈 M 서브 캐피탈 X 오브 new라는 게 모멘트 제너레이팅 하는 펑션인 거예요. 아시겠죠? 참고로 이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의 노테이션은 우리 책에는 대문자 M을 썼지만 다른 걸 쓰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마다 취향이니까 굳이 뭐 다르게 썼다고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촌오프 이니퀄리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예, 이때는 이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 일반적으로 뉴 실수에서 정의되는 것과 달리 요 아까 바운딩을 했잖아요. 요렇게 바운딩 했잖아요. 그래서 뉴는 양수로만 잡고 한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 그럼 존재 안 하는 대표적인 예, 우리 또 코시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코시 랜덤 베리어블을 생각해요. 그럼 덴서티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 센터를 x0로 바꾸고 또 스케일을 했다고 하면 감마로.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면 바로 나오듯이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게 MGF가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Does not exist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네. 근데 여기 보면 CF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무슨 광고란 뜻이 아니라 캐릭터리스틱 펑션인데 이게 매우 유용하고 이건 존재하네요. 그렇죠? 코시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안 좋은 디스트리뷰션인데도 뭔가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란 건 존재하는데 그럼 걔가 뭔지를 봅시다.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간단히 얘기하면 그 랜덤 베리어블의 PDF의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약간 스케일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 비스무리한데 그 new 자리에 j 오메가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의가 있듯이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노테이션이 책마다 다른데 우리 책에서는 대문자 fee, 캐피탈 레터 fee를 써요. 어떤 사람들은 파이라고 하시는데 뭐 그리스어에서는 이게 fee 해서 뭐 발음 교가 이렇게 되나요? 여기 가깝대요. fee 이렇게. 그래서 fee를 쓰고요. fee of 캐피탈 X of 오메가예요. 오메가는 리얼 넘버고요. 그럼 보면 알겠지만 아까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에서는 이 j 오메가, j는 당연히 더 스퀘어 루트 오브 네거티브 1이고요. j 오메가 자리엔 뉴가 있었죠. 그다음에 뉴를 리얼로 한정했잖아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이 엑스포넨트에서 x 앞에 붙는 개수를 퓨어 이미지너리로 한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to the 어떤 상수 곱하기 x를 기대값을 취하는데 하나는 어때요? 이 이미지너리 엑시스 상에서만 하는 거고요. 하나는 리얼 엑시스 상에서만 익스펙테이션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은 아까 봤던 그 코시 랜덤 베리어블처럼 이상한 녀석한테는 존재 안 하잖아요. 얘의 가장 큰 장점은 뭐죠? 데피니션 하고 나면 뭘 체크하라고요? existence와 uniqueness인데 이게 존재해요. 언제나 존재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존재해요. 단 사실 이게 모든에 제한이 또 있는데 no point mass at plus minus infinity 해야 되는데 뭐 아무도 이렇게 잘 얘기 안 해요. 그다음에 존재하고 유니크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의미를 자세히 보면요. 자, 요 녀석을 우리가 Fundamental Theorem of Expectation을 쓰는데 요 X에 대한 PDF와 같이 쓴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여기서 요 녀석을 로어케이스 x로 바꾸고 PDF를 곱한 다음에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e to the j 오메가 x죠. x가 로어케이스로 바뀐 걸 보시고요. 그다음에 density dx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이걸 보니까 우리가 x of t라는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라디안 프리퀀시를 쓰는 게 있고 헐츠, 퍼세크를 쓰는 게 있는데 라디안 프리퀀시를 쓰는 경우 어쨌든 이 헤르츠를 쓰든 간에 사실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면 여기 네거티브가 붙잖아요. 근데 여기는 포지티브라서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에 가까운데 또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라디안 프리퀀시일 때는 1 오브 2파이가 붙잖아요. 근데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푸리에 트랜스폼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이니까 어때요? 뭔가 잘 안 될 때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 상으로 다른 차원으로 가서 아니죠. 다른 세상으로 가서 해결하고 오듯이 이 프로바빌리티에서도 이제 강력한 무기가 생긴 거예요. 잘 안 되면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해결하면 돼요. 잊지 마세요. 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생각하세요. 시그널 젠 시스템즈에서 뭔가 잘 안 되잖아요. 타임에서. 그럼 프리퀀시로 가고. 프리퀀시에서 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타임으로 가듯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인데 뭐 여기도 있듯이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면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면 PDF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면요. 어떤 리얼 랜덤 베리어블이 있으면 그것을 fully characterize 그것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완벽하게 묘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펀더멘탈한 것은 underlying probability space와 measurable function을 주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면 induced probability space를 주는 것이고 아니면 뭐였어요? 뭐 CDF 주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네 번째로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나온 거예요. 언제나 존재하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은 그냥 그 베리어블 new에 대해서 n번 미분하고 new에 제로를 대입하면 nth 오더 넌 센트럴 모멘트가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j가 곱해져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expectation of e to the j 오메가 x니까 이걸 이제 오메가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메가 대해서 미분하면 jx가 n번 나오는 녀석이 되죠.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요 녀석을 1로 바꾸고 싶으니까 오메가에 0을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j의 n승이 뽑혀 나오고 그 다음에 expectation of x to the n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의 역수는 마이너스를 네거티브로 붙이면 돼서 요 녀석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다가 오메가는 제로를 집어넣고. 그래서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 만약 존재한다면 모멘트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었잖아요.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항상 존재하고 모멘트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다시 보자고요. 아까 지저분했던 코시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걔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어떻게 됐죠?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 녀석을 잘 보세요. 만약 여기 파라메타 좀 이상하긴 한데 요 x 제로가 요 센터예요. 요 센터 이 녀석. 얘가 0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 없어지죠. 그럼 e to the 마이너스 어떤 감마의 t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t를 썼어요. 우리는 오메가를 썼고 오메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잠깐만. 이거 라플라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PDF랑 관련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라플라시안 랜덤 베리어블 있잖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PDF가 디케이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절반씩 잘라서 어떻게 했었어요? 저 뒤에 그 리니어 칸스탄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퀘이션 나오고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고 할 때 보면 뭐 s-a 제곱분의 1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또는 뭐 s 플러스 j 오메가 타임스 s 마이너스 j 오메가 딱 그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코시 디스트리뷰션과 라플라스 디스트리뷰션이 서로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닮은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뭐 캐릭터리스틱 펑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은 이 정도로 일단 할게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네, 둘 다 모멘트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어요. 존재한다면. 그리고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보다 더 펀더멘탈한 거다. 심지어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저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정의할 때 아예 처음부터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이런 걸 갖는 것을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해요. 참고로 x가 스탠다드 가우시안이 아니라 이런 뮤가 민이고 시그마 스퀘어가 베리언스인 경우에 요 녀석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녀석이 exp j 오메가 뮤 마이너스 네.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에 시그마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예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어떻게 하냐면 a real random variable that has the characteristic given by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 죄송합니다. 2 빼먹었어요. 2분의 1. 뭔가 이상하더라. 네, 2분의 1에.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랜덤 베리어블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아예 암기하시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여러분이 아이덴티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자, 이제 3.4, 3.5인데요. 트랜스포메이션 오버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캐피탈 T로 했는데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저는 그냥 G를 쓰기도 하겠어요. 이렇게 X가 들어가서 이게 뭐 Y가 나올 때.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X의 디스트리뷰션을 알 때 Y의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 있느냐. 즉 어떤 디터미니스틱 매핑이 있을 때 그 입력의 PDF를 알 때 출력의 PDF를 알 수 있느냐. 입력의 CDF를 할 때 출력의 CDF를 알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입력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할 때 출력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알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답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런 걸 왜 생각합니까? 안 하면 간단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일렉트리컬 시스템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항상 모듈러라이즈를 한 다음에 캐스케이드 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래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 한 사람이 모든 걸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부분의 전문가가 부분을 설계하고 인티그레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수없이 많은 시스템들이 시리얼, 패럴렐, 인터 커넥션이 일어나는데 가장 기본이 이렇게 시리얼하게 연결하는 거고 가장 기본이 매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접근법을 교과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다이렉트 메서드라는 거예요. 뭐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예, 아웃풋의 CDF를 그냥 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CDF는 정의가 P of capital Y less than or equal to lowercase y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Y가 뭐예요? T of X잖아요. transformation of X 또는 G of X잖아요. 그러면 요 이벤트와 동등한 이벤트의 확률을 찾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요 X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게 다이렉트 메서드예요. 그다음에 자코비의 메서드는 사실 요 방법을 쓰긴 쓰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위 말하는 자코비안이라고 여러분이 부른 거 있잖아요. 그걸 쓰면 되는데 지금은 싱글 랜덤 베리어블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서 이게 뭐 자코비안 매트리스 또는 자코비안 과 무슨 상관이 있냐 디터미넌트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음 챕터에 가면 이게 확실히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자코비즈 메서드는 미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먼저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뭐 우리가 심플리파이를 해봐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x가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x가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고 얘는 디터미니스틱 매핑 룰이고 그러면 얘의 probability mass 펑션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얘가 뭐 1에서 6까지 나오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얘가 어떤 주사위 눈 빼기 3.5 이렇게 해봐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주사위 눈 빼기 2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6분의 1의 확률. 자, 그런데 얘가 제곱이라고 해보세요. y는 x제곱.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인데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때요? 얘와 얘가 같은 1로 매핑되니까 여기서는 0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2 맞습니까? 4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 9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 16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맞습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알겠어요? 자, 그런데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봅시다. 일단 디스크리트일 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아웃풋의 CDF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조금 전에 중복되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다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 어떤 서로 다른 x1, x2가 같은 t of x가 된다면 그냥 더해지죠. 그렇잖아요. 쉬프트 했으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디렉 델타 높이가 바뀌고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일 때는 책마다 설명하는 방법이 다른데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히스토그램 가지고 해보겠어요. 그래서 일단 히스토그램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심플리파이를 잘해야죠. 트랜스포메이션 중에 제일 심플한 게 뭐죠? 리니어죠. 그렇죠. 어파인 또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겠어요. 이런 거. T of X가 AX 더하기 B예요.
자, A가 0이면 어떻게 되죠? 그럼 컨스탄트가 되죠. 자, A가 0이면 어떻다고요? 저 매핑 룰이 모든 아웃풋 X를 B로 매핑하죠. 그러면 Y의 PDF는 B 지점에 디렉 델타가 높이가 1로 있겠죠. 따라서 요거 알 수 있죠.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으면 여러분이 복습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히스토그램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하죠. 맞습니까? 모든 입력 X에 대해서 B만 내는데 그러면 B만 나오는 랜덤 베리어블인데 얘의 PDF를 모른다. 심각한 거죠. 확률 1로 B가 나오니까 저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편의상 일단 A가 양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A가 양수이고 뭐 B는 사실 0이라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다 하면 되니까. 자, A가 양수라고 합시다. 만약 A가 1이면 어떻게 돼요? A가 1이면 B는 0이고 이게 입력이고 이게 출력이에요. 그러면 히스토그램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 여러분은 X의 히스토그램을 알아요. Y의 히스토그램은 어떻게 되죠? 똑같죠. 그렇죠. 바뀔 게 없죠. X가 Y니까.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좀 바꿔봅시다. 큰 거부터 합시다. 예를 들어서 A가 2고요. B가 0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히스토그램을 생각해 보세요. 히스토그램. 여러분의 X축에서 B를 예를 들면 0.1 단위로 쫙 나눠놨어요. 그러면 Y는 어떻게 되죠? Y의 히스토그램은?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Y에서는 이게 2니까 여기 빈 하나가 있잖아요. 폭이 1이었잖아요. 이 빈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대응되죠? A가 2니까 빈 폭이 2에 대응되죠. 그런데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그냥 그래서 PDF를 얻어요? 아니면 본래 히스토그램에서 노멀라이즈를 해가지고 그 사각형들을 히스토그램의 사각형들을 다 더하면 1이 되게 해놓고 PDF를 생각했어요. 1이 되게 해놨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X의 히스토그램을 이야기할 때 제가 수업 전에 좀 그려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X의 히스토그램에서 이게 width가 W고요. 높이가 height H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100만 개를 해서 저걸 얻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사각형을. 얘를 지금 A가 2라서 2배의 넓은 width를 갖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높이를 낮춰야죠. 그렇죠. 저 면적 가지고 대표하니까. 그래서 이 높이를 낮춰야 돼요. 뭐만큼? 아까 늘어난 A가 2였으니까 2분의 1로.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히스토그램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직관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빈의 센터 위치는 어때요? 센터 위치는 얘로 매핑하죠. Y는 EX로 매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1에 있던 요 위치도 합하면 1이라고 합시다. 높이는 폭은 0.1, 0.1로 하고요. 네. 요 자리가 x 이퀄 1이었다고 해보세요. 그다음에 빈 폭이 0.1이고 그러면 x 이퀄 1인 녀석이 빈 센터가 2로 이동하죠. 지금 a가 2일 때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y에서 2에서 이벨리에이트 하면 x 입장에서는 1에서 나와야죠. 그렇죠?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게 y는 2x, x는 2분의 y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f 서브 캐피탈 X 오브 2분의 y 그 다음에 density of y는 한 다음에 여기서 아까 어떻게 됐어요? 높이가 줄어들어야죠. 2분의 1만큼. 이렇게 되겠죠. a가 2고 b가 0일 때.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간단하네. 그렇죠? 그 다음에 shift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y equal ax 플러스 b인데 예를 들어서 a가 양수고 b는 반드시 0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벌써 눈치를 챘겠지만 여기에 y 빼기 b 나누기 a y 빼기 b 나누기 a가 여기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가정이 뭐죠? a가 양수예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a가 음수일 때예요. a가 음수일 때를 여기 그려놨어요. 그냥 뭐 또 마이너스 2 하면 재미없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또 x 자리에서 여기 1이라는 위치에서 폭이 위스가 0.1인 빈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저 빈의 센터는 y에서 어디로 매핑이 되죠? 네,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죠. 근데 여기서 이제 b가 양수인 걸로 잡아놨어요, 제가. 네, 그래서 여기 또 매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빈 폭이 이제 어떻게 돼요? 사이즈가 줄어들죠, 길이는.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음수니까 이게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배가 됩니다가 아니죠. 그렇죠? 2분의 1배가 되죠. 네. 그래서 잠깐만 주의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높이를 음수로 바꿀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돼요. A가 음수일 때는 여러분이 이 녀석을 X에 대해서 미분한 이 녀석을 분모에 바로 쓰면 안 되고 양수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로 해야 돼요.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는 그냥 A분의 Y-B를 해도 뭐 똑같아요. 그거는. 그냥 빈 센터가 빈 센터로 매핑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A가 0일 때는 디렉 델타지만 A가 0이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density of Y는 절대값 A분의 density of X 그다음에 A분의 Y-B 이렇게 돼요. 통합을 한다면 그렇죠?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좀 더 제너럴한 경우를 보고 싶은데 이 리니어를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일반화, 그러니까 simplify 해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의 반대말이 generalize인데 너무 갑자기 generalize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뭘로 해볼까 하다가 monotonically increasing 또는 decreasing인 걸로 해보자. 그것도 특히 strictly increasing 또는 decreasing. 플랫한 부분은 없고 플랫한 게 나타나면 이상하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미분 가능한 녀석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핵심은 strictly increasing이에요. 또는 strictly decreasing. 그리고 당연히 미분 가능한 건데 strictly increasing, decreasing. 요거는 요 example은 strictly increasing 하는 거를 선형은 아니죠. 여기서는 strictly decreasing 하고 스무드하게 그려놨어요. 왜냐면 우리는 미분을 쓰고 싶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또 해봅시다. 자 어떤 요건 지우고요. 여기 있는 대로 합시다. 어떤 x0가 있었어요. 히스토그램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빈 센터가 x0예요. 자 그러면 그게 y에서는 어디로 매핑이 되죠? 얘가 t of x0 in y로 매핑이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빈 위스가 있었다고 해보세요. 근데 이 빈 위스를 우리는 굉장히 작게 생각하죠. 맞아요? 노멀라이스 히스토그램에서 굉장히 작은 걸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빈 폭이 어떻게 됩니까? 빈 폭이. 이거 어떻게 바뀌죠? 그게 바로 우리가 미분을 배운 이유죠. 그렇죠? 스무드한 펑션일 때는 제일 간단하게 근사하는 것이 affine 펑션으로 근사하는 거고 그럼 그 affine 펑션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저 지점에서 함수의 미분과 관련이 됐죠.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t 프라임을 계산했더니 지금 이게 양수인데 뭐 한 2분의 1쯤 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아까도 봤지만 빈 사이즈가 줄어들죠. 맞아요? 근데 히스토그램은 노멀라이즈드 히스토그램에서 해당 빈에 해당하던 그 막대는 면적은 그대로 프리저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빈 폭이 줄어들었으니까 빈의 높이가 높아져야죠. 근데 그것을 아까 어떻게 반영했어요? 아까 우리가 affine일 때. 그때를 잘 생각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모노톤일 때는 y의 density는 x의 density인데 요 자리에는 x가 들어가야죠. 그렇잖아요. x. 그러니까 뭐예요? t 인버스 y가 돼야 되겠고요. y 제로 어떤 y 제로.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야 돼? dt dt dx x로 해야 되나? 잠깐만요. 이렇게 할까요? 헷갈리니까. 네, 이렇게 합시다. density of 그다음에 tx 제로 이렇게 씁시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떤 y 제로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fx x 제로고요. 네. 모노톤이니까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는 dt dx 한 다음에 x는 x 제로. 그다음에 절대값을 해야죠. 아까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울기가 양수든 음수든 분모에다가 절대값 기울기를 넣어줘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모노톤이면 이렇게 인크리싱이든 디크리싱이든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미분을 이용하는 방법을 자코비즈 메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덴서티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복잡하게 여기다가 이제 인버스 y 그다음에 x는 t 인버스 y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디크리싱일 때도 똑같이 해서 나왔고요. 절대값 씌우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좀 더 제너럴라이즈 하고 싶어요. 우리가
단순한 걸 얻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연구에서나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거 알고 있죠? 맞아요? simplify 해요. 에센스는 남기고 그러니까 매핑이라는 에센스는 남겨놓고 그래서 applying 펑션으로 했어요. 그럼 그거 다 버리고 먼저 구했고 우리가 그걸 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경험과 experience와 learning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짝 generalize를 하죠. 좀 덜 simplify를 하죠. 그러면서 기존에 배웠던 것을 확장했어요. 와, 성공했어요, 우리가. 맞아요? 기존에 배웠던 게 뭐예요? 저 기울기의 절대값을 분모에 넣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모노톤이라는 것은 계속 가지고 왔는데 이 모노톤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미분 가능한 함수로만 일단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자코비스 방법이니까 일단 미분 가능한데 이제 모노톤은 아닌 녀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분 가능하고 모노톤 아닌 게 어떤 거예요? 아까 하긴 했었죠. 칸스탄트인 거. 근데 칸스탄트인 거 말고 피스와이스 칸스탄트는 어때요? 그래서 여기서 안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테어케이스 또는 피스와이스 칸스탄트. 어떻게 되죠? 피스와이스 칸스탄트는? 여기서 한번 다뤄보고 지나갑시다. 피스와이스 칸스탄트가 좀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x가 가우시안이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피스와이즈 컨스탄트 하면 출력이 뭐가 나와요? 출력이 discrete random variable이 나오죠. 그래서 뭐냐면 piecewise constant G로 매핑하거나 우리 교과서에서는 캐피탈 T라고 했는데 하면 뭐예요? 출력이 무조건 Y is a discrete random variable.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discrete random variable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인버스 매핑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에서 어떤 녀석들이 그 discrete한 어떤 아웃풋 Y에 해당되나 해가지고 그 확률을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건 좀 별개고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좀 더 제너럴라이즈한 게 컨티뉴어스 미분 가능하지만 넌 모노톤인데 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번에 저는 Y0에서의 덴서티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뭐냐면 Y0에서 어떤 빈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때요? Y0에서 빈을 잡으면 X에서 어떻게 되죠? 이 경우에는 Y0에 해당하는 X가 X1, 2, 3, 3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빈을 똑같이 잡아도 되고 거꾸로 여기서 잡은 다음에요.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매핑해서 봐도 되죠. 맞습니까? 결국은 반드시 X에서 유니폼한 빈을 안 잡았어도 되잖아요. 해당하는 빈을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얘는 요 X1에서의 그렇죠? X1에서의 요 덴서티를 어떻게 해요 또? dt, dx 한 다음에 x1 한 다음에 절대값. 그다음에 더하기. 여기 들어온 요 빈에 들어온 녀석도 이쪽 빈에 매핑이 되죠. y의 빈에. y0가 센터인 빈에. x3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걸 그냥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그마가 되고요. 이걸 인덱스 i로 바꾸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y0를 내는 거예요. txi들은 전부 다 가져와야 되고요.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t of xi가 y0가 되는 모든 xi들을 가져와서 다 더하면 돼요. 맞습니까? 이해가 가죠, 여러분? 히스토그램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직관적인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까먹어요, 여러분들. 네. 기말고사 보고 그날 기분 좋다고 술만 마시면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자코비의 방법은 이제 정리를 하면요. 정리를 하면 잠깐 정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아웃풋의 덴서티는 뭐죠? 모노톤이든 아니든 이제 상관없죠. 미분 가능하기만 하면 어때요? 고 디터미니스틱 펑션을 미분하고요. 그다음에 빈들을 끌고 모아야죠. 스케일을 해야죠. 그래서 끌고 모으면서 스케일한 거예요. 스케일할 때 주의할 것은 그 어떤 xi에서 기울기가 음수가 되더라도 절대값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빈의 폭을 계산할 때 빈을 매핑할 때 이렇게 인버스는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음수가 되는데 그렇다고 높이를 음수로 할 수는 없잖아요. 히스토그램은 항상 양수예요. 이게 이제 자코비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보면 사실 자코비의 방법이 훨씬 쉬워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그젬플로 하나 다루면서 그래도 해봅시다. 요거예요, 요거. 자, 또 튀었네요. 잠시만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전화해서 이거 원노트 이거 축소했다 늘렸다 할 때 튀는 것 좀 페이지 튀는 것 좀 막으라고 하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예, 이걸 봅시다. 자, 그래서 요 이그젬플 가지고 우리가 다이렉트 메서드와 자코비즈 메서드를 둘 다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X가 들어오고 Y가 나오는데 우리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많이 쓰는 게 소위 말하는 스퀘어링 디바이스죠. 여러분이 서킷 할 때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Y는 X제곱 이렇게 될 때 입력의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출력의 디스트리뷰션을 알아내고 싶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다이렉트 메서드예요. 출력의 디스트리뷰션은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CDF로 항상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probability of event that y is less than or equal to lowercase y. 이건 정의죠, CDF. 그 다음에 항상 어떻게 해요? 이거 equal 되려면 요 이벤트가 같으면 되죠. 이벤트의 확률이 같으면 되지만 이벤트가 같아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 x제곱을 쓰고요. 우리가 가정을 뭐냐면 y는 어떻게 돼 있어요? y는 넌 네거티브라고 가정합시다. 왜냐하면 출력은 어때요? 제곱했으니까 당연히 CDF가 y가 음수일 때는 0이겠죠. 당연히 0일 때까지도. 맞아요? 여기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y가 넌 네거티브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누누이 배웠듯이 중학교 때 루트 배울 때처럼 이게 넌 네거티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넌 네거티브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이 중학교를 잘못 다닌 거예요. 그렇죠? y가 넌 네거티브일 때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요. 뭐죠? 만약에 y가 컨티뉴어스하다면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포인트 매스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이게 자세히 딱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x 스퀘어 루트 y 마이너스 x 네거티브 스퀘어 루트 y 맞습니까? 물론 엄밀하게는 얘가 없어줘야지 이게 정확하게 되지만 제가 컨티뉴어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굳이 이게 컨티뉴어스가 아닐 때는 여러분이 여기에 적절히 라이트, 레프트 그 마크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어느 극한인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PDF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미분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미분하냐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니까 굳이 하지 않고요. 어차피 해봐야 그 다음 우리가 자코비즈 메서드에서 똑같이 다뤄요. 자, 자코비즈 메서드는 바로 PDF를 구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어떤 특정한 y에 대해서 특정한 y0에 대해서 x가 몇 개 나오는지를 봐야죠. 우리가 y를 포지티브로 잡으면 어때요? y0를 스퀘어 루트 y0와 네거티브 스퀘어 루트 y0의 x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냐면 두 개의 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density of x evaluated at positive y0와 y0에서 한다면 density of x at evaluated at negative square root y0.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요 기울기를 알아야죠. 맞아요? 네, y equal x 제곱이니까 dy dx는 2x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2x가 들어가야 돼요. 2, 그다음에 네거티브 스퀘어 루트 y0, 2 스퀘어 루트 y0.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죠? 절대값을 넣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끝났어요. 2 루트 y0의 density of x 스퀘어 루트 y0 플러스 해서 2 루트 y0의 density of x evaluated 네거티브 y0. 사실 요건 미분해 보면 이렇게 딱 나오죠. 맞습니까? 제로를 y0를 y로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동일한 걸 얻었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 이게 이제 흥미로운 거고 여러분 이제 숙제로 나갈 텐데 자, 컴퓨터 제너레이션 오브 원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당연히 다음 챕터 가면은 다다음 챕터인가요? 컴퓨터 제너레이션 오브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스가 나오고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와 미케니컬 엔지니어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물론 요즘은 이제 미케니컬 엔지니어들도 시뮬레이션 엄청나게 많이 하죠. 우리는 시뮬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더 발달했죠. 옛날부터. 그리고 우리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을 많이 해요. 참고로 제가 학부 때 이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수업을 들었을 때 딱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거 로또, 우리나라로 치면 로또, 복권 뭐 이런 거 할 때 그냥 보면은 왜 구슬을 넣은 걸 막 미케니컬하게 뭐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냥 컴퓨터로 만들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컴퓨터 수업을 조금만 들으니까 우리가 컴퓨터로 만드는 모든 랜덤 넘버는 소위 말하는 수도 랜덤 넘버예요. 참고로 수도는 P로 시작하죠. 수도 랜덤. 그래서 줄여서 PN이라고 해요. 수도 랜덤 넘버예요. PN 넘버예요. 어떤 사람은 저 PN을 수도 랜덤 넘버를 PN이라고 하지만 수도 랜덤을 PN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시드를 잘 주면 그렇잖아요. 나올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매틀랩 시뮬레이션 할 때 예를 들면 시드를 딱 줘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내가 지난번에 한 것과 일치하는지 이렇게 일부러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등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이 쓰거든요. 자, 수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에서는 시드가 중요하고요. 여기서 컴퓨터 제너레이션이라는 요 부분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요 두 단어예요. 알겠죠? 수도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 한다는 거고 시드를 정해줘야 된다는 거고. 물론 어떤 특정한 그 앱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여러분이 시드를 정하지 않으면 알아서 시드를 넣는데 주로 어떻게 하냐면 그 시스템 클락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물딱조물딱 해서 딱 넣어요. 그냥. 왜냐하면 클락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년, 월, 일, 시, 초, 뭐 틱, 뭐 이런 거 다 넣으면은 그렇잖아요. 초 밑에도 막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뭐 시뮬레이션 할 때 동일한 시드로 만들 가능성이 확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현재 시각을 가지고 시드를 만드는 법이 많이 쓰이고요. 매틀랩에서는 뭐 여러분이 이 수도 랜덤 넘버 세팅하는 게 있고 제가 그 홈워크 여러분 할 때도 봤겠지만 그게 R&D라는 거 있잖아요. 매틀랩에서는 RNG 죄송해요. 이게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이런 거죠. RNG 한 다음에 여기다 어떤 숫자를 넣어주잖아요. 그리고 아무 짓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시드를 요 숫자로 집어넣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게 시드예요. 시드를 여러분이 세팅 안 했을 때 예를 들면 그냥 자동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RNG 한 다음에요. 여기다 셔플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시드가 뭐가 들어간지 남겨놓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거 꺼내는 법 이런 거는 제가 어쨌든 코드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제공할 때 해놓을 테니까 그때 보세요. 지금 매틀랩 수업이 아니니까. 네.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컴퓨터 제너레이션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수도 랜덤 넘버를 만드는 거고 시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컴퓨터 제너레이션 오브 원 랜덤 베리어블인데 아니 컴퓨터 제너레이션을 하는데 뭐 랜덤 베리어블이 한두 종류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운 것만 해도 뭐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만 하더라도 유니폼부터 뭐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제가 이름 기억해 놓으라고 했던 것만 해도 여러 개잖아요. 뭐 가우시안 있었고 익스포넨셜 있었고 레일리, 라이시안, 뭐 코시 뭐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름 붙은 게. 네. 그러면 이걸 그때그때마다 전부 다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따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또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그 뉴메리컬 레시피 인뭐 포트란 C 뭐 이런 것 옛날부터 있던 프로그래밍 랭귀지 다 찾아보면 유니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걸로 유니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만드는데 참고로 매틀랩의 경우에는 유니폼뿐만 아니라 그냥 가우시안 그다음에 디스크릿 유니폼 이런 것도 다 펑션으로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자주 쓰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라이브러리 또는 빌트인 펑션들이 많지 않은 것을 만약 하게 된다면 랭귀지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또는 특정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섹션이.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그냥 잘 찾으면 돼요. 알겠어요? 파이썬으로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수업 시간에 들으니까 유니폼부터 만들어서 다 해야 된다. 아니에요. 찾아보면 그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서 그냥 임포트해서 갖다 쓰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공포에 떨지 마세요. 네. 자, 어쨌든 기본 원리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놀랍게도
continuous uniform random number generator만 있으면 그 다음에 웬만한 건 다 만들 수 있어. 사실 다 만들 수 있다고 보면 돼. 다 만들 수 있다고. 그게 이 섹션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알겠죠? 기억을 하세요. 유니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만 있으면 다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컴퓨터라는 것은 finite precision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이 continuous uniform을 만들 수도 없어요. 컴퓨터로. 그냥 continuous uniform인 척하는 discrete uniform이에요. 사실은. 알겠어요? 하지만 그 간격이, 그 레졸루션이 충분히 작으면 어때요? 그냥 우리의 엔지니어링 퍼포스에는 만족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까지 이제 서설이고요. 이 질문으로 갑시다.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는 이 섹션에서 배우는 게 유니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의상 뭐 유니폼인 구간을 A에서 B까지 하지 말고요. 0에서 1까지로 해요. 0에서 1까지인 것을 A에서 B까지로 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B 빼기 A로 스케일한 다음에 A 더해주면 되죠. 맞습니까? 그럼 A에서 B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지 말고요. 그냥 0에서 1까지라고 해봐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도 있지만 유니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뭔가 매핑을 해서 아웃풋으로 랜덤 넘버가 나올 텐데 이 녀석이 원하는 랜덤 넘버이길 원해요. 어떤 면에서 CDF를 우리가 원하는 CDF로 갖도록 그 CDF를 그냥 편의상 이걸 X라고 불렀으니까 이렇게 씁시다. 그랬을 때 여기 이미 제가 답을 써놨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이 CDF의 인버스 펑션을 매핑 룰로 쓰면 우리가 원하는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랜덤 베리블이 나와요. 너무 신기하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렇게 해요. 일단 이렇게 유니폼이 나와요. 0, 1.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얘는 지금 Y라고 합시다. 편의상 아직 X라고 하지 말고. 하지만 요 Y가 어떤 우리가 원하는 CDF를 갖기를 원해요. 그 CDF를 이렇게 부르자고요. 알겠죠? 편의상 베리어블도 Y로. 뭐 X로 불러도 되고. 네, X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얘가 요걸 갖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클레임은 뭐냐면 클레임은 이 녀석이 T라는 녀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리얼라이제이션 U예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Y equal inverse CDF of X evaluated at U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이렉트 메서드를 써서 이런 매핑 룰을 가지면 얘의 CDF가 얘가 되는지를 봅시다. 근데 얘의 CDF는 어떻게 되죠? 말 그대로 CDF of Y니까 probability of capital Y less than or equal to Y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미 클레임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Y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여기에 따르면 P of CDF of X inverse evaluated at 뭐죠? U죠. U. less than or equal to Y. 맞습니까? 보세요. Y가 이거잖아요. 뭐 별짓 안 했어요. 그렇죠? 동등한 등가 또는 같은 이벤트를 썼을 뿐이에요. 동등한 이벤트를. 왜냐하면 이거는 probability of event니까. 이벤트 자리에 똑같은 이벤트를 넣으면 똑같은 확률이 나와야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는 거예요. 여기서 자, 요걸 딱 보니까 느끼는 게 뭐죠? 잠깐만, 이거를 인버스 펑션이니까 그냥 CDF를 양쪽에 취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A가 B 이하예요. 그랬을 때 어때요? 여기다가 increasing 펑션을 적용하면 여전히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CDF는 정의가 뭐예요? CDF는 프로퍼티가 increasing 펑션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fx 인버스 u less than or equal to fx y. 자,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identity 펑션이죠. 따라서 p of capital U less than equal to CDF of y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y는 우리가 뭐 뭐든 상관없지만 요 f of x evaluated y는 0에서 1 사이죠. CDF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 이상 1 이하의 어떤 넘버예요. 자, 그런데 자, 유니폼 랜덤 넘버가 0에서 1까지 있는 유니폼 랜덤 넘버가 있는데 그 값이 어떤 예를 뭐 z라고 합시다. z 이하예요. 그 확률은 뭐예요? 그냥 이 값이죠. z죠. 그렇죠. 요 면적이 z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어떻게 돼요? y의 CDF가 우리가 원하는 CDF가 됐잖아요. 네, 갑자기 그렇죠? 몇 어찌라는 수필이 생각나죠. 어이? 하다 보니까 원하는 게 나왔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일단 클레임이 맞다는 건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유니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있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랜덤 베리어블의 CDF의 인버스를 가져와서 그걸로 매핑하면 U를 출력으로 나오는 랜덤 넘버가 우리가 원하는 랜덤 넘버의 CDF를 갖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연습을 좀 해볼까요? 연습을. 어떤 게 제일 간단할까요? 간단한 CDF는 뭐가 있을까요? 뭐 간단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가우시안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우시안. 네. 가우시안은 스무드한 커브를 가지니까. 자, 가우시안 CDF 어떻게 생겼어요? 가우시안. 가우시안 CDF. 예를 들면 스탠다드 가우시안. 알죠, 여러분들? 요렇게 생겼죠. 그렇죠? 자, 여기 그러면 인버스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y라고 할까요? 그러면 얘는 0, 1 사이에 있고요.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이게 인버스 펑션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히스토그램 잘 생각해 봐요. 자, U의 히스토그램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사실 이게 U축인 거죠. 그렇죠? U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빈들이 여기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쪽 축에. 그러면 어때요? 요 축에 요쪽에 뭐 어느 높이고 어느 높이인데 다 비슷하게 되죠. 쭉 비슷하게 만들다 보면 유니폼이니까. 그런데 각 빈의 센터가 이제 매핑이 어떻게 돼요? 요 0에 가까운 녀석은 요 굉장히 작은 음수의 매핑이 되고 요 1에 가까운 녀석은 굉장히 큰 x의 매핑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서 x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히스토그램, 노멀라이트 히스토그램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문제는 뭐예요? 사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가우시안 랜덤 넘버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이유는 뭐죠? CDF조차도 가우시안은 클로스드 폼이 없는데 이 인버스 CDF가 있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긴 하죠. 하지만 컨셉추얼리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우시안 랜덤 넘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 다다음인가요? 가면 사실 나와요. 재밌는 게 하나의 리얼 가우시안을 만들려고 두 개의 랜덤 넘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항상 해결이 잘 안 되면 한 차원 높은 데서 해결하는 거예요. 걔를 스페셜 케이스로 보고. 하여튼 어쨌거나 이렇고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이렇게 U에서부터 원하는 CDF를 갖는 랜덤 넘버를 만드는 방법은 유일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일한가요? 유일 안 하죠. 왜 유일 안 하냐면 예를 들어서 유니폼을 받아서 유니폼을 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y 이퀄 x로 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놀랍게도 어때요? y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해도 유니폼에서 유니폼으로 가잖아요. 히스토그램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생각해 봐도 원하는 CDF를 갖기 위해서 룰을 만들 때 하나만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알겠어요? 네. 잊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하고 이제 끝을 내야 되는데요. 믹스트 랜덤 베리어블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홈워크 할 때 기출 문제 중에 하나가 믹스트 랜덤 베리어블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먼저 생각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부터 얘기를 하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유니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1, 2, 3, 4, 5, 6이 6분의 1로 나오는 걸 만들어내려면 매핑 룰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쪽이 U고요. 이쪽이 X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결국은 히스토그램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만약 여기서 0에서 1 사이를 6분의 1 간격으로 쪼갰다고 해보세요. 빈을. 그러면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면 저 안에 비슷한 넘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빈을 1로 매핑을 해요. 그냥. 두 번째 빈을 2로 해요. 세 번째 빈을 3으로 이렇게 해도 되죠. 반대로 첫 번째 빈을 6으로 매핑하고 5, 4, 3, 1 매핑해도 되죠. 사실은 이렇게만 하더라도 6 팩토리얼의 서로 다른 매핑 룰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주사위 1, 2, 3, 4, 5, 6이 6분의 1 확률로 나오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심지어 그냥 기분 나쁘면 이걸 또 반으로 쪼개요. 그래서 12분의 1로 한 다음에 1, 2, 3, 4, 5, 6, 6, 5, 4, 3, 2, 1로 매핑해서 마치 뭐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것처럼 해도 또 돼요. 또는 이렇게 증가하고 또 이렇게 증가하고 해도 되고. 방법이 무수히 많죠. 핵심은 뭐예요? 원하는 CDF만 나오면 되죠. 또는 원하는 PDF만 나오면 되죠. 그래서 그 홈워크 문제에서도 그냥 그 믹스드 랜덤 베리어블에서 딱 그 원하는 디스트리뷰션 그 CDF를 갖도록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이그젬플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고심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은 어때요? CDF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출력을 디스크리트하게 만들고 싶어요. 유니폼으로부터. 근데 CDF가 어때요? 이렇게 피스와이즈잖아요. 피스와이즈 컨스탄트인데 인버스 펑션이 존재 안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돌릴 때 요 끊어진 부분을 이렇게 이어요. 끊어진 부분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펑션이 이렇게 되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퍼센타일 펑션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걸 쓰면 돼요. 그러니까 퍼센타일 펑션으로 여기 쓰는 거예요. 인버스 CDF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게 퍼센타일 펑션으로 매핑하면 원하는 CDF를 갖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좀 서둘렀지만 뭐 진도는 다 나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챕터에서는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expectation과 관련된 걸 했고요. 또 하나는 매핑과 디터미니스틱 매핑과 관련된 걸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배웠고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시간부터는 챕터 4 드디어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스를 배울 거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새로운 주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